네요. 네, 큐. 네,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이고요. 점점 이제 여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차림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는데,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이고요. 참, 날짜는 어쩜 이렇게 영락없이 가는지,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한테나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그 세월이 가는 거. 날짜 가는 거, 그리고 죽는 거, 다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새털같이 많은 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금요일 명언은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이 뭐 어느 만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생각보다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과소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마다 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하고 한번 이 기회에 생각을 좀 해보시죠. 네. 어, 10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런 기적들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살면서 뭘 얼마나 있을까요? 그쵸? 한 명만 먹여 살리면 된다. 한 명이 남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혼자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먹고 살기가. 근데 만만하진 않아요. 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인구는 늘고,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제 저도 점점 말의 시장이 패턴이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경청하고, 그 사람 말에 공감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전이가 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완전히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보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나면은 기가 쫙 빠지면서 피곤하고 특히 기싸움 하는 사람들 유난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영물이 돼가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사회에서의 유난히 스트레스들이 많은 거예요. 유난히 우울증도 많고, 그리고 사람하고 어떤 취미생활을, 동호회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나 혼자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는 이유가 이미 사람들을 겪어봤고, 이 사람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조차도 나는 이제는 너무 피곤해 하고 거부하는 사람, 난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테레사 수녀님이에요.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가끔 그 종교인들을 보면은요. 어디서 저런 그 사랑이 나올까 하고 되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옹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 뭐, 그까짓 거 대충. 아니야. 그 사람도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해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막 섭섭함도 느낄 때가 있고, 왜 저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런 제스처를 취할까?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걸까? 하고 혼자 이제 상심할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보면 대부분 그 사명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도 이제 그뭐 요양원이나 이제 이런데 가끔 봉사를 갔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가면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이제 할머니들만 계신 요양원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수녀님이 이제 관장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라 특히 할머니들이 연세가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대장 할머니가 계시고 또 거기서 항상 그 이렇게 구박받는 이제 할머님들이 계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렇게 싸움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이제 가장 중간에 힘든 분은 이제 수녀님들이 가장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분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싸움도 말려야 되고, 또 70의 수녀님이 70이 된 할머니를 운전을 해서 병원에를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이제 경우를 봤는데, 와, 저는 정말 저분들은 진짜 천사가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잠깐 가서 보는 거하고 제가 매일 거기서 생활을 한다? 자신이 없네요, 솔직히. 보면 나쁜 뉴스를 접할 때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아, 사건하고 사고 이런 거 뉴스 채널만 3일만 틀어놔도 사람이 미쳐요. 솔직히 돌아요. 왜냐하면 다 뭐 살인, 사고, 병균, 뭐 이상하게 속이는 거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일단 거기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런 사건 사고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뉴스를 보면은 재밌는 코미디 영화도 보고 개그도 보고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명상 프로도 보고. 그래서 예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시청률 엄청 나온 프로가 뭔지 아세요?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철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노르웨이 전철. 그래서 뭐 풍경도 보여주고 눈 오는 풍경, 비 오는 풍경. 4시간 정도 하는데 시청률이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말의 홍수 속에서도. 그래서 생각을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정보는 많고 생각은 계속해서 여기 가득 차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또 한국에서 따라해요. 따라해가지고 그런 프로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물론 뭐 복제품, 카피는 생길 수는 있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저도 강사시장에 이제 있지만 강사시장에 가면은요, 저 가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런 이제 돈을 받고 와서 강연을 하는데 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라든가 다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러니까 창조적인 게 하나도 없고 남의 걸 갖다가 정말 양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은 정보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좀 솔직히 말하면 그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맨날 뭐 법정 뭐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소송이라는 거, 송사라는 게 걸리면은요, 사람이 그냥 삐쩍 말라요. 스트레스가 받아서. 아무리 변호사가 뭔가를 대응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되게 안 좋은 일에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송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고 뭐가 할 말이 그렇게 많고, 도대체가 같이 살아갈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점점 더 이 작은 땅덩이여서 그런지 너무너무 자기 주장들은 세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의 구조가. 그래서 조금 약간 힐링하는 그런 어떤 스팟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놓지 마세요. 네, 말은 쉽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중독성 있는 멘트를 계속 나 자신한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는 뭐 도둑질, 사기 빼고는요, 창피한 게 없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은 뭐 하찮은 일, 아니면 중요한 일,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진짜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연예계나 아니면은 남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는데, 모든 내가 하는 일은 다 소중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이민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네, 봉사는 정서상으로도 좋아요. 예, 기부를 해도 좋고, 그렇죠. 돈을 왜 그렇게 달달달 떠는지, 힘들게 벌어서 쓰는 게 힘들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적당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조절이 돼야, 그쵸, 그 삶도 멋진 거 아니겠어요? 네. 아픈 친구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는 것도 좋고,
예,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나 꼭 죽까지 끓여줄 필요는 없어요. 문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되게 이제 예전에 잠깐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왼쪽 발은 이제 아예 거의 부러지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목발 짚고 그 방송국에 계속해서 그냥 택시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을 알고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준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물밀 듯 밀려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 살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네,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외로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좋다. 부모님하고 자주 통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효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네, 항상 챙기고, 예,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알아야겠죠. 이러는 저도. 그러나 저는 전화는 자주 합니다. 자, 100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한 명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면, 그쵸? 한 명씩만 해줘도 100명이 굶지 않게 된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아주 조금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십시일반이 모여서 엄청난 거대한 희망이라는 것들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저도 매일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또 요만한 아주 그냥 그 사심 같은 거, 아주 나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성하고 또 잘하고, 그리고 뭐 친구랑 싸울 수도 있고 또 잘 지낼 수도 있고, 뭐 마냥 모든 날들이 좋지만은 않은데 그 모든 날들이 좋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도 사람의 욕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막 심한 충격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4월도 이제 벌써 뭐 8일, 예, 거의 이제 열흘째 가까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항상 이제 계절 바뀌는 시기에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미리미리 효도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공미정이었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